코인 왕자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조정이 올 거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좀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상하게 이더리움이 지금 장중에 6%가 올라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1%밖에 못 가는데 이더리움 강세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승되고 있는 모든 대부분들의 코인들이 이더리움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사실 얘가 바로 가도 상관이 없고 떨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어차피 8월달 자체를 상승폭으로 봤는데,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놓고 봤을 때 보면, 이게 추세상 봤을 때 추세 이탈을 하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바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하락골이 좀 깊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3,070만 원이죠. 근데 오늘까지 보면은 5주차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5주차. 중간에 조정도 좀 받긴 했지만 5주째 올라가지고 있고, 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 더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250만 원까지, 240에서 250까지 열려 있어요, 공간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좀 추가로 볼 수 있는 거는, 이더리움에 대한 단기 고점 포지션이 거의 다 왔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요 지금 이 상승으로 가고 있는 요 한 구간 자체가 상승이 이제 거의 끝물이 좀 되어 간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끝물로 보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비트는 사실상 못 갔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너무 잘 가버려가지고, 지금 탄력 자체가 지금 자리에서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더리움이.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은 조정을 받고 추가로 좀 올라갈 공간이 아직 많은데, 만약에 얘가 이제 상승으로 나와준다면은 상단값의 값이 한 3,400에서 3,500선까지 되거든요, 추세대로 만약 간다 그러면은. 그래서 일단은 조금 공간을 좀 열어두자, 비트코인 기준에서. 그래서 메이저 코인들도 보면은 오늘 뭐 리플이나 샌드박스나 뭐 이런 코인들은 약해요, 그쵸? 물론 일부 따라가는 애들도 있지만 뭐 에이다도 약하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좀 순환장이 좀 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 힘의 좀 세기로 보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포지션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은 과도하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봉으로 놓고 보니까 지금 얘도 보면 5주째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쵸? 아직 오리지널 상승장은 좀 아니라고 좀 보여지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빠르면은 주말 사이에 하락 전환이 될 수 있는 포지션이 오히려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일봉상에서 이더리움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상승시켜 놓고 눌리는, 그렇죠? 이렇게 상승시켜 눌리는 요런 흐름이 다시 한번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면은 주말에, 느리면은 다음 주나 그 정도에 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혹여나 조정을 받고 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안 받고 가버린다 그러면은 낙폭이 조금 커지겠다,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은 충분히 좀 올라줬고, 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하단에서 올라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요 얘기를 많이 했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게 되면은 한번 밀려야 되는데, 추세 닫고 반등을 줄 거냐, 추세가 여기 깨질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현재까지로 보면은 5주째 양봉 캔들로 좀 나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가능성에 대한 무게감을 좀 더 열어놔야 된다. 왜냐면은 오늘 저 비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약간 거래가 좀 늘어나주면 좋은데, 이거 뭐에 대한 반등이야 대체?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자, 거래가 보니까 일봉상에서 봤을 때 크게 터져주면 좋은데, 앞전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터져주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번 상승인데 이거 거래가 적어요. 자, 그래서 이제 상승 중에 거래가 적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그 수급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쏠리진 않았다. 전에 올렸던 자리보다는 한 2배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거래가. 그래서 아직도 보게 되면은 지금 거래대금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앞자리 수가 1이에요. 그래서 단기 저항에서 지금 돌파는 됐지만 캔들로 봤을 땐 저항 돌파가 됐거든요. 근데 우상향이 조금 더 나온다고 해도 맥스 값이 그 높지가 않습니다. 이제 가까워요.
가깝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좀 생각이 들었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어떤 포지션이냐, 일단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종가가 끝났네요. 6.6%의 이더리움이 끝났고 비트코인은 1.5%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상승이 나와서 좋기는 해요. 잘 나와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놓고 본다면은 해외 거래소도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예, 급감했어요. 어제와 비슷한 거래가 좀 발생됐었어요. 이렇게 비트하고 좀 비슷하게 그냥 이 정도 거래가 좀 터져진 상태거든요. 근데 아직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무게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일봉상 보나 아니면 주봉에 대한 데이터로 놓고 보나 일시적인 반등으로 좀 볼 수는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단계별로 뭐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해외 거래소 중에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 라인에 좀 근접을 해주고 있어요. 추세 라인에. 그래서 이제 얘가 먼저 뭐 어떤 모양새를 좀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현재로서는 비트파이넥스의 어떤 접근성이 업비트보다는 좀 낮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전체 흐름을 좀 어떻게 볼 수 있냐, 아직까지 추세로 봐야 되는데 요 정도 공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죠. 저번에 이제 여기 바닥 찍고 나서의 움직임이 많이 달라졌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추가 조정이 있을 거냐 없을 거냐로 봐야 되는데, 해외 거래소 기준상 아침에 체크를 해보니까 오늘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까지 모른다. 자, 월요일까지 몰라요. 월요일 아침 될 때까지는 시장이 어떻게 변형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그 코인 여기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놓고 봤을 때 아직 저항 돌파 안 됐죠. 자,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분봉상에서 오늘 우리 여기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보게 되면은 단기 고점이 저항이 종가로 돌파가 됐거든요. 근데 해외 거래소 아직 돌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약세권에 좀 진입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외 시장이 좀 크진 않다. 얘네도 보게 되면은 이더리움이 꽤 올랐어요. 비슷한 시점까지 올랐는데 USD로 계산해 보면은 한 8% 올랐습니다. 8%. 우리 시장은 한 6% 올랐죠, 이더리움이. 자, 그런데 약간의 좀 차이는 나지만 지금부터 그럼 추가 상승이 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다이렉트로 갔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최근에 얘기를 했었던 추세 라인까지 근접했다가 이탈될 가능성이 좀 높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하고 좀 흐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움직임이 조금 더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봤던 대로 여기 요 구간에 대한 이탈 범위만 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대해봐도 된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5주차, 6주차 다음 주까지 만약에 나는 좀 하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조금 이제 조금 아픈 살짝 아픈 하락 음봉이 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이제 해외 거래소는 90% 이상 좀 반등이 주어졌습니다. 추세 상당 부근까지 해서 많이 올라와 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비해서 우리 코인 시장하고 같이 놓고 본다면은 이제는 조금 상승 흐름이 많이 둔화됐고 거래 대금도 많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동시에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정쩡해요. 자, 대신에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만약에 조정 나온다는데 조정이 안 나와. 자, 바로 올라가줘요. 자, 그러면 이제 추세 라인에 근접을 하든지 아니면 한바탕 더 튀고 나서 하락 전환이 될 거다. 자, 두 번째, 여기서 그냥 하락이 돼서 조정받고 올라갈 때 좀 큰 거래가 동원이 되면서 상승으로 좀 만들어 준다면은 오히려 차트적으로는 더 안정감 있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상향이 약간이라도 지속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8월 달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저번 달부터 고점에서 빠져버린 그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자, 대신에 범위가 이제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오름폭이 있죠. 오름폭, 비트코인이 오름폭에 한 두 번 정도
요 정도 뭐 1.5%가 한 두 번이 나올지 아니면 이더리움 쉴 때 비트코인이 추가 시세로 좀 크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 2, 3일 정도 두 번 정도 대략적으로 오를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공간은 있지만 여기서 맞고 빠져준다면은 오히려 더 좋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많이 다이렉트로 더 올라가 버린다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주말에 막 올라간다, 월요일 아침까지도 막 세게 올라가 버리면 오히려 가지고 있는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올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제 조정을 받고 반등 구조로 간다고 했을 때는, 조정받을 때 혹시라도 내 코인이 막 5%, 10%또 밀려버린다 했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다시 한번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가지로 한번 주말 사이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서 흐름 전환이 빨리 갔다가 꺾일 거냐, 아니면 조정을 받고 그 후에 거래에 동반돼서 뚫어주면서 올라가 줄 거냐, 이 두 가지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에서는 아무래도 일봉으로 좀 보다 보니까 어중간한 부분이 있어요. 대신에 이제 주봉상 봤을 때 이번 주 거래가 확실히 좀 줄어든 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디요? 비트코인에 거래가 저번 주에 비해서 반밖에 안 나왔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거래는 반밖에 안 나왔지만 지금 5주 차째 상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포지션에 온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이더 기준에서도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 이제 상승이 나는 이제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데, 요 자리가 앞전에 이제 추세 붕괴된 자리거든요, 이더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탈된 시점 이후에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 뚫어줘서 올라갈 만한 자리는 아니기는 한데, 혹시라도 추가 시세가 이어져 버리면은 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 수익은 나서 좋겠지만 마이너스가 축소돼서 좋긴 하겠지만은 빠른 하락이 올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은 아직 추세가 유지 중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깨진 후 그 이후 이틀 3일 만에 재반등이 나와서 추세 라인까지 다시 도달은 했다. 대신에 여기를 과연 세게 뚫고 넘어갈 거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을 좀 다시 봐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국내 거래소만 보게 되면은 좀 어중간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해외까지 놓고 보니까 해외에서는 지금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상했던 게 이제 좀 거래가 너무 많이 줄어버렸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약간 억지로 밀어올린 느낌, 막타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포지션은, 국내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전체적인 포지션은 70% 정도 하락을 조금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무게는 하락에 더 중점을 두되, 주말 사이에 만약에 여기서 변동사항이 나와버린다면은 지금 상단, 앞전에 추세 상단을 이렇게 맞고 밀린 자리이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여기서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무게 자체를 올라가서 좋다, 좋긴 좋죠. 그렇지만 빠른 하락이 나오거나 이번에 떨어지면은 조금 아픈 하락이 올 수 있겠다는 거를 한번 초점을 두고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자리에 대한 포지션을 본다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아니 비트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 지수겸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은 전에도 이제 이렇게 상단 맞고 밀린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공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세 라인으로 본다면 3,400에서 3,500 정도밖에 안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 구간인데, 그 구간 맞고 떨어질 거냐,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좀 그 내용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두 가지 보자 그랬죠. 하나는 올라갔을 때와 떨어졌을 때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월요일 날 체크를 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중간한 패턴이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은 괜찮거든요. 비트코인은 지금 자리에서 얘가 반등을 준다 그래도 이상하진 않은데, 이더리움이 저기서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 포인트가 좀 이상해질 것 같아요. 다시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비트는 추세대로의 움직임이 계속 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얼마까지? 3,400에서 3,500선까지는 열어두자. 대신에 좀 눌렸다 가면은 더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은 좀 조정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리하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 포지션 자체는 해외 거래소도 좋진 않아요. 좋지는 않고, 그 다음에 오늘 많이 올랐던 코인들과 또 다르게 하락되는 코인들이 오후장에 많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 주의를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비트코인 이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흐름이 우하향으로 계속 빠져주고 있죠. 자, 우리가 그동안에 늘 봐왔듯이 데미지를 항상 받았던 애가 누구냐면은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얘가 빠지면은 얘 때문에 다 데미지를 받아버려요. 어쩔 수 없는 시장이죠. 자, 근데 이거에 대한 흐름도 보게 되면은 아직 뭔가 분봉상에서의 돌파가 제대로 잡혔거나 분봉상에서의 어떤 거래 대금이 크게 들어온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주말 사이에 조금 더 조정을 받아서 다음 주에 가든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조정받아서 가든지, 그런 모습으로 어쨌든 조정기를 좀 거치고 나서 가주는 게 조금 코인 시장에 장기적으로 좀 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에는 뭐 특별하게 계속 한번 주시를 해서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전반적으로 주말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흐름에서 더 올랐거나 아니면 하락이 돼서 추세 라인을 붕괴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